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던 그들. 집에서는 3년째 각방 생활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쇼윈도 부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아닌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지인의 결혼식에서 만난 부부였어요.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아내는 남편의 농담에 활짝 웃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제 상담실에서 그들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쇼윈도 부부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외부에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부부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하며 서로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마치 쇼윈도에 전시된 마네킹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한 가족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와이 여행에서 찍은 로맨틱한 선셋 사진,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한 주말 나들이, 결혼기념일 파티. 하지만 그녀가 제게 보여준 휴대폰 속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는 3주 전이었고 내용은 단 한 줄,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어. 2580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쇼윈도 부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SNS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도하게 행복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둘째, 집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각방을 쓰고 대화가 없으며 필요한 의사소통은 문자나 메모로 대체합니다. 셋째, 이혼을 고려하면서도 타인의 시선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SNS에 올린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까봐,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친구들이 안타까워할까봐 그렇게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자라버렸어요. 오늘은 쇼윈도 부부가 되는 과정, 그들의 특징, 그리고 이런 관계가 자녀와 부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미 쇼윈도 부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혹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윈도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은 과도한 행복 과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매주 남편과의 데이트 사진,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여행지에서 찍은 로맨틱한 사진들로 가득했죠. 저희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에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꽃을 선물하고 깜짝 여행을 계획하고 매일 아침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녀는 SNS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상담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3년째 각방을 쓰고 있어요. 대화는 거의 없고 집에서 마주치면 어색해서 피하게 돼요.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은 모두 연출된 거예요. 꽃다발은 제가 사서 들고 찍었고 여행은 정말 같지만 거의 대화 없이 지냈어요. 사랑해 메시지는 5년 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네요. 이런 과도한 행복 과시는 사실 자신과 타인에게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마치 자기 최면처럼요. 그들은 SNS에 끊임없이 행복한 모습을 올리면서 스스로에게도 우리 관계는 문제없어라고 믿으려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과도한 애정 표현입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의뢰인 부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손을 잡고 서로를 자기야, 우리 남편 같은 애칭으로 부르며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완전한 침묵이 이어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죠. 이런 부부들의 집 앞모습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쇼윈도 부부는 집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방 사용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코골이 때문에, 아이 돌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것이 고착화됩니다.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야근이 많아서 제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해졌고 지금은 7년째 각자의 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이제는 같은 방을 쓴다는 생각만 해도 어색해요. 대화의 부재도 큰 특징입니다. 쇼윈도 부부들은 집에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문자나 메모, 혹은 아이를 통해 전달합니다. 아빠한테 엄마 저녁 안 먹는다고 전해줄래?와 같은 식이죠. 한 의뢰인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카톡 대화방이 있어요. 집에서 마주쳐도 말하지 않고 카톡으로 대화해요. 한 번은 같은 소파에 앉아서 카톡으로 대화한 적도 있어요. 웃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 서로에 대한 관심의 완전한 상시입니다.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외박을 해도 전혀 묻지 않아요. 사실 묻고 싶지도 않고요.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감정적으로 이혼한 상태니까요. 이런 부부들이 여전히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한 부부로 인식되기를 원하고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는 샵베스트 커플 샵 영원한 사랑 같은 해시태그로 가득한데 갑자기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거예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실망을 주기 싫다는 마음도 큽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을 위해 형식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건강한 관계 모델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 이혼 후의 경제적 불안정을 두려워하여 형식적인 결혼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카드로 쇼핑하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여행 다니는 생활을 포기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한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쌍의 부부가 쇼윈도 부부가 되어가는 걸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부부가 그렇듯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이런 불만을 표출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죠.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결혼 초기에 아내의 지출 습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고 때로는 격렬한 다툼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아가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 3년 정도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내가 월급의 절반을 쇼핑에 쓰는 것 때문에요. 저는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같이 쓰자, 예산을 정하자 등 여러 제안을 했고 때로는 격하게 다투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점차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내의 소비 습관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저는 포기했어요. 아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각자 돈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제 통장은 제가, 아내 통장은 아내가요. 이렇게 시작된 분리는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재정 관리에서 시작해 식사, 여가 시간, 그리고 결국에는 감정적인 부분까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식사도 따로 했어요. 아내는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만 먹고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요. 주말에도 아내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는 혼자 등산을 갔죠. 처음에는 이런 각자의 시간이 좋았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분리가 계속되면 결국 감정적인 단절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고 감정을 나누지 않으며 점차 같은 공간에 사는 남이 되어갑니다. 결혼 10년 차쯤 되니 저희는 정말 남남이 됐어요. 아내가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마주치면 어색해서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부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부부인 척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우리 관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부부는 더 이상 싸우지도 않습니다. 싸울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포기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부부는 7년째 싸우지 않아요. 좋은 일 같지만 사실은 가장 나쁜 신호죠. 이미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살 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인 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의뢰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혼하면 모든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이혼했어? 무슨 일 있었어? 그런 질문에 답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죠. 저는 항상 완벽주의자였거든요. 학업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성공했는데 결혼 생활에서의 실패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의뢰인은 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희 부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아들 부부는 정말 잘 살아라고 주변에 자랑하시곤 했죠. 그런 부모님께 이혼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 소식을 들으시면 충격받으실까봐 두려웠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아이들을 위해 형식적인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죠. 저희에게는 중학생 딸이 있어요. 사춘기라 예민한 시기인데 이혼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그래서 딸이 대학에 갈 때까지는 이대로 지내기로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쇼윈도 가정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부모들이 간과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불화와 감정적 단절을 예민하게 감지하며 이것이 그들의 정서 발달과
미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성인 내담자는 쇼윈도 부부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죠. 엄마한테 말해. 아빠 오늘 늦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친척 모임이나 학교 행사 때는 마치 영화 속 부부처럼 다정하게 행동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웠고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울 수 없었어요. 지금 저도 연애할 때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 상담을 받고 있어요.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부부 모두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면서 내면의 불행을 감추는 이중 생활은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행복한 아내인 척 연기해야지라고 다짐해요. SNS에 행복한 일상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남편 자랑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중생활이 저를 정말 지치게 만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실제 감정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함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은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쇼윈도 부부로 살기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 갑자기 심한 불면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전전했죠. 의사들은 모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스트레스가 바로 제 결혼 생활이었던 거죠. 쇼윈도 부부의 또 다른 심리적 영향은 고립감입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상황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외로움이죠. 친구들에게 항상 우리 남편은 최고야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사실 우리는 각방 쓰고 대화도 없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도 혼자 참았죠. 그 외로움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이런 고립감은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진짜 나는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 행복한 부부 사진을 올리면서 점점 제 자신이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마치 두 개의 인격을 가진 것 같았어요. SNS 속의 행복한 아내와 현실의 불행한 여자. 쇼윈도 부부 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계를 통해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쇼윈도 부부의 자녀들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받게 되죠. 한 성인 내담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 안의 차가운 공기, 서로를 피하는 모습, 그리고 외부에서 갑자기 다정해진 모습,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사랑은 거짓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의심부터 해요. 정말일까?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말일까? 이런 경험은 자녀들의 미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들도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싸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요. 부모님이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하고 관계가 끝나는 패턴이 반복돼요. 쇼윈도 부부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단절이 오래 지속될수록 다시 연결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한 부부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윈도 부부 상태가 1년 이내라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감정적 단절이 너무 깊어져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위축되는 것처럼 감정적 연결에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쇼윈도 부부가 된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진정한 노력과 변화 의지가 필요합니다. 쇼윈도 부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것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쇼윈도 부부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눈에 공허함이 가득한 것이 보였어요.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한 후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쇼윈도를 깨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직한 대화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가 아니라
나는 우리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껴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의뢰인 부부는 이런 정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의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늘 그를 무시한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가 제 감정에 무관심하다고 느꼈고요. 서로의 입장을 들으니 처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감정적 단절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1년 동안 부부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는 저희가 대화하는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마치 다시 연애를 배우는 것 같았어요. 셋째, 작은 것부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생활에 익숙해진 부부가 갑자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저녁 10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산책하기로 했죠. 점차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넷째,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동안은 정말 어색했어요. 때로는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1년쯤 지나니 조금씩 편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더 나은 관계가 되었어요. 다섯째,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쇼윈도 부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외부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SNS에 행복한 부부 사진 올리는 것을 그만뒀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부부는 완벽해라고 말하는 것도 그만뒀고요. 대신 솔직하게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오히려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자기들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쇼윈도 부부로 살았던 이유 중 하나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모든 쇼윈도 부부가 관계 회복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혼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쇼윈도 부부로 살았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 1년 동안 정말 노력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감정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였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었죠. 지금은 오히려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이혼을 선택한다면 역시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처음에는 이혼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놀랍게도 대부분이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이해 수준에 맞게 부모 모두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10살, 7살 두 아이에게 이혼 사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들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설명했고 두 부모가 모두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었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갔어요. 지금까지 쇼윈도 부부의 특징, 그렇게 되는 과정, 심리적 영향,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벽한 부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부는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표면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마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둘째, SNS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편집된 행복과 자신의 편집되지 않은 현실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SNS에서 보여주는 행복한 모습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완벽한 부부 사진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행복한 척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완벽해 보이는 부부들 중 몇몇은 저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SNS에서는 행복한 척하고 있었던 거죠. 셋째, 자녀를 위한다면 형식적인 가정보다 건강한 관계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이혼 후 건강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15년 동안 쇼윈도 부부로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죠. 지금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었어요. 진짜로요. SNS용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생은 짧습니다. 불행한 관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세요. 한 의뢰인은 이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쇼윈도 부부로 살았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죠. 후회되는 것은 더 일찍 결정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불행한 채로 살기에는요. 쇼윈도 부부는 현대 사회의 슬픈 현상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보여주기식 행복이 강조되면서 많은 부부들이 실제 감정보다 외부의 시선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든 정직하게 마주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쇼윈도 부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첫걸음입니다.